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뭐 배웠냐면 바이너리 PAM을 포함한 바이너리 엔티포달 시그널일 때 옵티멈 디시전 룰을 적용해서, 그렇죠? 옵티멈 디시전 룰을 적용하는 이 과정들을 있었고, 여러분들 그 과정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옵티멈 디시전 룰을 적용해서 비트 에러 레이트, 평균 비트 에러 레이트, average probability of error를 정확히 구했더니 Q 펑션 곱하기, Q 펑션 해놓고 그 파라미터로 E 곱하기 EB over 렛낫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 데리베이션을 했고, 또 바이너리 오토고널 시그널일 때, 즉 바이너리 PPM이라든지 뭐 그런 형태의 바이너리 시그널, 그 오토고널 시그널을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보내는 그러한 형태의 모듈레이션을 생각해보면, 그때를 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비트 에러 레이트가 Q 루트 EB over 렛낫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3dB 차이가 난다. 성능에서 Q 펑션으로 그림을 그려봤더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3dB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봤더니 우리가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찍어봤더니 PAM 두 시그널의 거리가 뭐 2 루트 2B였는데 이 오토고널 시그널에서는 루트 2B가 되어가지고 시그널 간의 거리가 오토고널 시그널에서 더 가까워서 노이즈에 조금 더 이렇게 민감한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걸 했고, 그 다음에 했던 거가 이제 바이너리가 아니라 MRE일 때, MRE인 시그널의 PAM. MRE PAM이 무엇이냐면은 비트를 이제 0 또는 2를 시그널로 매핑하는 거가 아니라 K 비트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시그널을 매핑하는 것을 우리가 MRE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 두 개의 비트를 하나의 시그널로 우리가 매핑한다라면 0001 1110 네 개의 서로 다른 시그널이 오겠죠? 네 개의 시그널을 S1, S2, S3, S4에 서로 다른 시그널을 우리가 매핑을 하고, 이 서로 다른 시그널 그 하나하나를 우리는 심볼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심볼이라고 하고, 그러면 심볼 그 레이트는 무엇이냐? 뭐 심볼 인터벌은 그 비트 레이트와 비교해서 어떻게 쓰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 PAM일 때 그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그 시그널을 이렇게 쓰는 수학적인 표기 방법, 그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바이너리 오토고널 시그널을 확장한 MRE 오토고널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MRE 오토고널 시그널도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K비트를 2의 K승, M은 2to the K의 다른 시그널 웨이브 폭으로 매핑하는 것. 매핑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그래서 S1T, S2T 해서 SM of T, 이렇게 서로 다른 비트를 우리가 이렇게 비트를 이런 시그널로 매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토고널 시그널, 이 MRE 오토고널 시그널 또는 오토고널 마듈레이션이라고 합시다. 오토고널리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SIT와 SJT, DT 이렇게 한 거를 주어진 이 심볼 듀레이션, 이 심볼 듀레이션을 T라고 한다면, 이 시간 동안에 서로 다른 시그널을 서로 이너 프로덕트를 했더니 0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오토고널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example로 4ppm. ppm은 오토고널 모듈레이션을 하는 특징인데, 4ppm인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신호를 하면은 4ppm이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4분의 t, 그 다음에 2분의 t, 2분의 t, 4분의 3t,
그 다음에 4분의 3t, t. 그래서 이거가 S1t, S2t, S3t, S4t. 이렇게. 그래서 0, 0이 오면 S1t, 0, 1이 오면 S2t, 1, 1이 오면 S3t, 1, 0이 오면 S4t. 이렇게 매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시그널 웨이브 폼은 어떻게 되겠냐면은 0, 1, 0, 0, 1, 0, 1, 1, 1, 0. 뭐 이러한 바이너리 비트가 있다라면, 이런 바이너리 시퀀스가 있다라면 실제 보내지는 전송되는 시그널은 어떻게 될 거냐면 처음에 every time t마다 t, 2t, 3t, 4t, 5t 이런 식이 될 텐데 처음 바이너리 비트 0, 1을 봤으니까 0, 1이면 무엇이 보내지든 요거 보내지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4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하나, 둘, 셋 4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요 신호가 보내질 테고 그 다음에 0, 0이니까 여기 보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봤더니 1, 0이란 말이야 1, 0 요거니까 1, 0이니까 1, 0 그 다음에 1, 1이니까 요거 2분의 t에서 반 여기에서 2분의 t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 0 요거 이렇게 이러한 신호들이 이제 보내진다 이거죠. 그 every time t마다 새로운 신호들이 들어오고 리시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디모듈레이션을 시켜서 디모듈레이션은 그 코릴레이터 타입의 디모듈레이션 하든 뭘 하든 그걸 해가지고 나오는 시그널을 보고 디텍션을 통과시켜서 보겠다 이거죠. 그렇죠? 뭐 쉬운 예로 리시버에서 얘네들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해갖고 어느 위치에 에너지가 있다, 어느 위치에 시그널이 있다 라는 거를 파악하면은 어느 비트를 보냈다라는 걸 역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내는 방식을 우리가 오소고널 시그널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노트에 보면 이 우리가 오소고널 시그널을 저기 ppm 형태로만 모듈레이션을 시켰는데 또 다른 방법을 옆에다 하나 그려놨어요. 프리퀀시 시프트 킹이라고 해서 이제 보면은 네 가지 신호를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신호를 주어진 시간 여기를 t라고 하면 하나는 이러한 신호를 보내고 S1T를 그렇죠? 또 하나는 두 번 사이클링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림을 내가 되게 못 그리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네 개. 하나, 둘, 셋, 넷. 꼭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좀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S1T, 이걸 S2T, 이걸 S3T, 이걸 S4T. 이런 식으로도 이걸 해보면은 서로 곱해서 인티그레이션을 취하면 주어진 시간 동안 해보면은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저럴 때는 시그널을 어떻게 했냐면 코사인 2m 파이 t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n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래서 여기를 m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s1t는 코사인 2파이 t, s2t는 코사인 4파이 t, S3T는 코사인 6파이 t, 그 다음에 S4T는 코사인 8파이 t. 이렇게 보면 이 신호를 서로 이너 프로덕트를 시켜보면 서로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서로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즉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걸. 저기 예제에서는 뭐냐면 t가 1일 때예요. t가 1일 때. 어? t가 1일 때. 즉 여기다가 t 대신에 1을 대입하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FSK 경우 좀 그림이 복잡할 뿐이지 어쨌든 간에 이 오소고널리티를 만족하니까 우리는 오소고널 모듈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소고널리티는 타임에서 오소고널리티를 이루었지만 저 프리퀀시로 하는 거, 저 이렇게 주기가 다른 거는 프리퀀시로 오소고널리티를 이룬 거예요. 그쵸? 그래서 프리퀀시로 오소고널리티를 이룬 모듈레이션이다 말을 해서 프리퀀시를 시프트 시킨 키잉이다 라고 말을 해서 FSK 타입이라고 말을 해요. 그쵸? PPM과 다르게.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4RE PPM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람 슈미트 프로시저를 쓴다라면은 디멘전이 몇 개가 나올까요? 4개. 그쵸? 4개 나오죠? 얘네들이 서로 오소고날 하다라면은 얘네의 그거는 몇 개가 나올까요? 디멘전이 4개. 오소고날한 시그널은 오소고날 시그널 개수만큼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소고날 시그널의 일반적인 표현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SM1 푸사이 1t, SM2 푸사이 2t 해서 만약에 내가 MR이 모듈레이션이다 그러면은 M개만의 오소고날 한 베이시스 펑션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M이 될 테고 이렇게 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 S1T 같은 경우, S2, S3, S4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쿠사이 1T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0t over 4, 4t over 2, 3t over 4.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기서 보면은 S1t 같은 경우는 여기 면적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은 루트 이렇게 돼야 됐단 말이지. 그쵸? 얘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오스노멀한 펑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S1t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S1t는 여기를 책에 우리가 노트에서 내가 높이를 뭐라고 했냐면은 2a라고 했어요. 2a. 그죠? 그러면 2a가 되게끔 만들어 주려면은 2a 곱하기 4 over t 코사인 1t.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a 루트 t 코사인 1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두 개 곱하면 이렇게 이걸 웨이트 해가지고 저 푸사인 1t하고 곱하면 이러한 시그널이 나올 거라는 거죠. S2t는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오겠죠? 그쵸? 자. 이 시그널의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시그널의 에너지, 각 m에 대한 에너지는 Sm 제곱 오버 T dt가 돼요. 이렇게 에너지는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 식을 이 안에다 대입을 해서 제곱을 해서 풀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이거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웨이트들, 제곱한 것들의 합하고 같다라는 걸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곱해갖고 이거 각각은 서로 오쏘고달하다는 걸 이용하면은 인티그레이션에서 그런 텀들은 다 제로가 나와서 이 웨이트만 제곱한 텀들이 나와서 이것들을 썸한 걸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4REPPN 같은 경우 이 서브 앱이 모두 앱이 1, 2, 3, 4 모두 같겠죠? 같겠죠? 그래서 얘는 에버리지를 우리가 구한다는 건 뭐냐면은 4분의 1, E1 플러스 E2 플러스 E3 플러스 E4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4분의 1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S1, S2, S3, S4가 동일한 확률로 4분의 1로 나온다라는 조건 하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E1, E2, E3, E4가 각각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그 같은 거를 내가 쓴다면 이의 에버리지. 이 에버리지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이의 M. 어떤 M에 대해서도 다 똑같다라고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equal energy modulation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FSK 같은 경우는 모든 시그널이 같은 equal한 에너지를 후라리 그 PAM 같은 경우는 equal한 에너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각각 시그널들이 서로 다른 에너지 값들을 가지고 있어서 평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약간의 수학적인 데리베이션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되어 있는데 geometrical representation으로 나타내면 S1을 벡터의 형태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지오메트릭 형태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SM 스퀘어 N이 되니까 이것만 제곱을 한 거죠. 그래서 A 스퀘어 오브 T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에너지가 모두 이걸로 같겠죠. 그렇죠? 이걸로 같을 텐데 그러면 S1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 루트 T니까 루트 이거를 M이라고 하지 말고 시그널 에너지가 있고 S로 쓰면 ES 나머지는 0 S2는 0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geometrical representation이다 라고 말한다. 알겠죠? 질문 여기까지 혹시?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은 MRE 모듈레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고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MRE PAM 했고 오늘은 MRE PPM. 그죠? 아까 또 다른 종류로 MRE FSK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MRE PPM일 때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은 Mathematical Representation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웨이브폼 수식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수식으로 쓰는 방법에 있어서 뭘 썼냐면은 이러한 오스노멀 펑션을 이용한 이러한 표시 방법. 그죠? 그걸 썼고 오소고날 모듈레이션 방법식에 있어서 에너지를 구했더니 그 표시를 때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각각 시그널들은 모두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쵸? 그걸 보였고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평균 에너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하고 같게 된다. 그 사실을 이용해서 지오메트리컬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시하면 이러한 형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지금 수학적인 표시를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신호 간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그거를 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말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두 신호 간의 거리는 SI에서 S 어떤 J까지의 이러한 거리가 될 텐데 이 거리는 얼마일까요? 루트
이렇게. 얘에서 얘를 빼고, 얘에서 얘를 빼고, 해갖고 다 뺀 것을 각각을 제곱해갖고 썸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루트 2s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죠? 바이너리 PAM은 이루지 않았죠. 아니, MRE PAM은 이루지 않았죠. 거리가 각각 모두가 달랐어요. SI-SJ가 모두 각각 달랐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MRE PAM과 MRE 오스고날 시그널에서 배웠는데, 이러한 시그널에 대한 옵티멀 리시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옵티멀 리시버, for MRE modulation over AWG. 이거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옵티멀 리시버 똑같아요. 그전처럼 리시버의 블락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디모듈레이터. 두 번째는 디텍터. 그렇죠? 디모듈레이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터가 있었고 매치드 필터 타입의 디모듈레이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둘 다 나오는 아웃풋의 결과값은 똑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디모듈레이터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값들만 빼내는 거죠. 그렇죠? 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들은 다 디모듈레이터를 거치면 없어지고 각 S1, S2, S3 그 바이너리일 경우에 S1, S2만의 특성만 가지고 있는 그 값들을 아웃풋으로 내놓는 거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풋사이 그 오소노말 펑션은 다 디모듈레이터를 통해서 없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디모듈레이터는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터만 보도록 할게요.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터만 보면 이 코릴레이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런 형식이 코릴레이터 타입의 디모듈레이터죠. 그죠? 이거가 몇 개가 필요했어요? 디멘전 수만큼. 즉, 요거의 수만큼. 그쵸? 그래서, 풋사이 T만큼 필요한데, 예를 들어, 오소고널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몇 개가 필요하겠냐면은 N개만큼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만약에 디멘전이 N개라면은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N개만큼의 디모듈레이터가 코릴레이터가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N 일반적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 N이라는 숫자를 썼는데 이렇게 나오고 이 신호가 여기를 벡터로 처리한다는 Y2, YN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Y1, Y2에서 YN까지의 결과값을 보고 나는 디텍션을 내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시그널이 보내졌을까라는 거를 Y1부터 YN까지를 보고 나는 디텍션을 내리겠다는 거죠. 여기 M은 몇 가지가 있냐면 1에서 캐피탈 N까지. 이 중에서 하나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그런데 입력 신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리시버의 입력 신호는 R of T는 SMT 플러스 AWGN, N of T의 형태를 띌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신호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SMT가 여기서 n개의 디멘저널리티로 표시했다라는 거는 그 n개의 코릴레이터가 필요했다라는 거는 이 SMT의 디멘전이 n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바이너리 저기 MRE PAM이 됐든 MRE 그 오소고널 모듈레이션이 됐든 MRE PPM이 됐든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MRE 모듈레이션 방법을 썼는데 걔의 디멘전이 n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죠? 예를 들어 MRE PAM 같은 경우는 n은 1이 나와요. n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만 필요해요. 그렇죠? MRE 오소고널 시그널은 n개만큼 필요할 테고, 그렇죠? 앞으로 더한 여러 가지 모듈레이션 방법은 또 다른 디멘저널리티를 가진 경우로 우리가 곧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개의 디멘저를 가지고 있는 나의 시그널 웨이브 폼이 노이즈와 섞여서 리시버로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SM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SM1 사이 1T, SM2 풋사이 2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 노트 내가 프린트로 준 노트하고 조금 이 절차가 아니라 순서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했지만 거기에 좀 더 자세히 써놨고 여기서는 아마 오늘 핵심만 가르칠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R of T는 SM of T 플러스 N of T가 되는데 Y1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Y1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여기에서 Y1은 M1 플러스 N1이라고 합시다. 이 N1은 뭐냐면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시험이 될 거예요, 이거. 이 N1의 그 랜덤 베리어블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가우시안이고 그러면 민 값이 얼마냐? 0. 베리언스 값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Y2는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한번 또 갑시다. 제일 마지막 코릴레이터에서 나오는 것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조금 더 깨끗하게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 한 가지 난 더 요구를 할 텐데 N1, N2, N sub N이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 statistically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걸 지난번에 여러분 보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걸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조금 문제를 꼬아가지고 N1, N2, N이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는 보이기 좀 쉬워요.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쉬워요. 근데 저것보다 이제 조금 더 보면 Y1, Y2, Y sub N이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쵸?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인디펜던트 함을 보여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시그널이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얘네들은 디터미니스틱으로 어떤 값으로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SMT가 주어졌다라면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얘네들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얘네들 때문에 얘도 가우시안 Y1 가우시안이죠. Y2 가우시안이죠. YN 가우시안이에요. 자, 그러면 YN은
가우시안일 텐데 민값이 얼마예요? SM1. 베리언스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2. 얘는 이렇게. 그렇죠? 가우시안이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러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디마줄레이터를 한번 잘 보시고,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얘네들은 인디펜던트하다. 얘도 인디펜던트하다. 서로 N1과 N sub n이. 솔직히 N1과 N이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얘도 인디펜던트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인디펜던트한 걸 보여라 그러면 인디펜던트한 걸 보여라 그러면 이거가 2의 y1하고 y2의 곱하고 같은지만 보이면 돼요. 이걸 해가지고. 그렇죠? 인디펜던트함을 보여라 라고 한다라면. 응? 자, 그러면 이러한 y1, y2, y sub n은 뭐냐면 SMT를 보냈을 때 각각의 그 오소노말 펑션에 프로젝티드 된 양만큼의 값들이 이 SM1, SM2에 있고 SN에까지 있잖아요. 이 값들이 지금 노이즈와 섞여가지고 디텍터로 와 있어요. 그렇죠? 이 디텍터에서는 뭘 할 거냐면 저 Y부터 Y sub N까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거가 보내졌을까라는 걸 찍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거를 보내줬을까라는 걸 찍어야 돼요. 그렇죠? 빨간 공, 파란 공, 그 다음에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그 다음에 뭐랄까 빨강, 파랑, 노랑, 흰 공. 4개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한 사람한테 내가 그냥 하나씩 공을 빼가지고 이 사람한테 줘요.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은 저기 뒷사람까지 전달을 해줘야 돼. 계속 전달을 해주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색칠을 해요. 막 중간에 색칠을 해갖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낙서된 공을 바라보고 빨간 공을 보냈을까, 파란 공을 보냈을까, 흰 공을 보냈을까, 노란 공을 보냈을까. 이제 그걸 4개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되는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계속 하는데 이제 제일 뒷사람이 보면서 이 낙서한 형태가 이 정도가 됐다라면은 나는 노란 공을 보냈다라고 말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디시전 룰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쵸? 어떤 디시전 룰이 가장 현명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장난을 만약에 한다라면 어떠한 디시전 룰이 가장 현명할 것인가? 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내가 빨강, 파랑, 노랑, 흰색의 그 공이지만 거기서 각각의 빨강이 차지하는 면적을 내가 계산할 수 있고 각각 색깔이 그려져 있는 면적을 내가 계산할 수 있다라면 어쩌면 그 면적이 가장 많은 것을 디시전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조금 더 막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내고 그런 내가 금방 말한 거 말고 좀 더 창의적으로 여러 방법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어떠한 디텍션 방법을 개발하라고 말을 할 거냐면 제대로 디텍션 할 확률을 가장 높게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제대로 말할 확률을 가장 높게끔 말하라 라는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건 이걸 요구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쵸? 디텍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Y1, Y2, Y sub n이 있는데 얘네들을 보고 얘네들이 그냥 깨끗하게 SM1, SM2 그거가 온 거가 아니라 거기에 막 노이즈가 섞여져 있어요. 얘네들을 보고 나는 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쵸? 요 신호를 Y1을 봤더니 어떠한 형태가 되어 있다. 얘를 봤더니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다. 얘를 봤더니 어떠한 형태가 되어 있다.
요것들을 봤더니 얘가 이러한 형태가 되면은 S1을 보냈을 확률이 높을 거야. 라고 말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이 막 낙서했는데 빨간 부분이 조금 제대로 된 빨간 부분이 한 부분이 보여요. 대부분 낙서가 되어 있지만 아주 조그맣게 전혀 없는 빨간 아주 그 부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얼마나 순수하게 원래의 색깔을 지니고 있는가 라는 거를 뒷사람이 만약에 그걸 보고 판단을 한다라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확률적으로 내가 이 주어진 공, 그걸 Y1이라고 합시다. Y라고 합시다. 이 Y를 보고 확률적으로 빨강일까, 파랑일까, 노랑일까, 흰 거일까. 확률적으로 높은 거를 나는 선택을 한다라면은 확률적으로 실패할 그 확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낮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옳게 판단할 확률. 그거를 내가 계산할 수 있다라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었을 때 내가 빨강으로 만약에 디시전을 내렸다면 그때의 확률은 얼마? 자, 다시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내가 또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빨강, 파랑, 흰색, 노랑 있는데, 여기 막 이렇게 색칠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이제 받은 거죠. 그렇죠? 받았는데 빨강을 보낸 사람은 나는 알고 있어. 빨강을 보내겠지. 응? 뒷사람이 디시전 내린 이거를 아주 즐기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제대로 맞출까 하면서. 그래서 제대로 맞추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하면서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봤더니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특정한 형태로. 응? 특정한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요거 받은 거를 내가 Y라고 합시다. 이 Y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Y1 해갖고 YN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하고 굳이 연결을 시켜보자면. 그죠? 이 안에는. 이 YN을 이렇게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에 이렇게 있으면 이 조각을 Y1, 이 조각을 Y2 해갖고 YN이라고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YN을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라면 probability 내가 Y1을 이 Y를 봤을 때 이 Y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러한 형태였을 때 빨강일 확률은 얼마일까? 또 하나 파랑일 확률은 얼마일까? 이 Y를 보고 이 Y가 주어졌다는 조건하에 이 Y를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분이라고 말을 하죠. 그랬을 때 파랑이 보내졌을 확률은 얼마일까? 똑같이 흰 Y, 노랑 Y. 만약에 이 상태의 공을 보고 내가 이 네 가지를 계산해서 확률적으로 내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이것을 계산할 수 있다라면 이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거가 만약에 이거였다라면 계산했더니 그러면 나는 확률적으로 얘가 높으니까 나는 흰색이라고 디시전을 내리는 거가 맞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블랙잭 포카에서 하면은 이렇게 내는 거가 21에 가깝게끔 자기가 내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 가면 이제 블랙잭 그게 있다고 해요. 있는데 딱 자기가 이렇게 그 딜러들이 패를 돌리잖아요. 패를 돌리면 그러니까 여러 포카 게임 중에서 확률을 생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블랙잭이라고 해요. 실제 그렇고. 거기에서 블랙잭으로 계속 확률적으로만 계속 정확하게 베팅을 한다면, 이길 확률이 50% 이하면 안 좋잖아요. 그쵸? 이길 확률이 60 몇 %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걸 트라이얼을 계속하면 그 확률이 맞게끔 되려면은 10번에서는 안 되고 밤새도록 해야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결국에는 접근하도록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이즈를 우리가 1000번 트라이를 하는 게 아니라 10,000번 트라이를 할 때 좀 더 확률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동전을 던졌을 때 이게 앞면 뒷면이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려면은 한 10,000번을 던져야지 2분의 1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죠? 그걸 조금 던지면 던질수록 2분의 1이 안 될 그 데비에이션이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 블랙잭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블랙잭도 확률적으로 계속 저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돌아간 이 숫자들과 이 판에 깔려진 이걸 봤을 때 21과 더해졌을 때 21에 가까워질 것들의 그 카드가 저 안에 있을 확률이 얼마이다. 어떤 자기의 인투이션의 감각에 따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확률적으로 계속 자기가 베팅을 한다고 합시다. 베팅을 하면 결과적으로 60몇 %의 그 어닝하는 그러한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진짜 그걸 트라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60%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0만 불을 가지고 갔다. 예를 들어 10억을 가지고 갔다. 그 많이 베팅하면 할수록 따는 돈이 많겠죠. 그만큼 확률을 잘 하면 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있어서. 그죠? 그 책도 있어요. 인포메이션 시오리라는 책을 쓴 사람이 쓴 책인데, 블랙잭에서 이기는 방법. 그죠? 그러니까 우리 통신을 하시는 분인데, 스탠포드 교수고, 그런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걸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나의 판단은 이 y가 주어졌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확률을 계산을 내가 할 수 있다라면은 확률적으로 높은 거를 나는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최후에 봤을 때는 옳게 판단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만 번의 내가 디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데이터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수백만 번의 확률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옳은 이야기라는 거죠. 아까 블랙잭의 예시처럼.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디시전 룰을 정할 거냐면, 디시전 룰을 자, 이거를 계산할 거예요. y를 바라보고 y가 주어졌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y는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received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이 y란 말이죠. 저게 주어졌으면 S1, S2 이거를 내가 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면, 이거 다 벡터예요. y는 y1부터 yn까지 이 벡터 y는 y1, y2 해서 yn까지 이렇게 요거를 계산을 해갖고 이것을 컴페어해서, 그렇죠? 비교해서 어떤 걸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떤 게 보내졌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이 확률값이 가장 큰 거를 나는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4R의 경우,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0.2, 0.1, 0.1, 0.6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뭐가 보내졌다라고 말할 거예요? S3가 보내졌다라고 말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퀘스천은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맞을 것 같은데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까? probability of y가 주어졌다라는 가정하에 sn이 보내졌을 확률,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계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y는 discrete random variable
일 것 같아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일 것 같아요. y는 y를 보면서 y가 discrete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어떤 값들만 갖는다는 거고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어떠한 값이라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Continuous. 혹시 discrete 같다는 사람 없죠? 다행이라고 생각해 없어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죠. 그렇죠? 노이즈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discrete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SM은 Continuous에 discrete해요. discrete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Continuous한 Random Variable이 주어졌다라는 조건 하에 Discrete Random Variable의 요 하나 중에서 하나가 보내졌을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를 베이스 시어렘을 적용해서 표시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PAB 이벤트 B가 있고 이벤트 A가 있을 확률, 이벤트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이벤트 A가 일어날 확률은 여러분들이 PB, PA 인터섹션 B 또는 PB, PBA, PA 이게 베이스 포뮬라예요. 그렇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각각 이벤트에 대한 확률들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이거의 PDF. 아까는 이거에 대한 확률이 들어가야 되는데 확률이 아니라 확률값 대신에 PDF가 들어가요. PDF는 뭐라고 하냐면 그 값에서의 순간 확률값을 말해요. 순간 확률값. PDF라는 것은. CDF가 확률값이란 말이에요. 그 랜덤 베리어블 Y가 가졌을 때 CDF라는 건 뭐냐면은 확률값이에요. 정확하게 그 값에서 확률값이에요. 하지만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이 Y가 이거 있을 때 확률이 얼마냐? 다 0이에요. 컨티뉴어스일 때는. 그쵸?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가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그 확률적인 그 아주 델타만큼의 그래서 FY의 어떤 델타 Y만큼 이 구간에 일어날 확률 이 델타 Y를 점점 줄이면은 이제 이걸 이제 그 뭐 인티그레이션 형태로 나타내서 CDF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과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베이스 포뮬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확률값 대신에 이러한 PDF 값을 써가지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을. Probability of S1 SM is given. 자, 각각 이거가 이제 주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라면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함수로 나올까요? 값으로 나올까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인가? 자, 힌트를 주면 y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y 값은 y1, y2 해갖고yn까지는 주어져 있죠. 그쵸? 이 값이 무슨 값으로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봤더니 1.5, 1.3, 1.7 이렇게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쵸? 이 값을 그 값을 1.5, 1.4, 1.7을 여기다 주어졌을 때 이거가 주어졌을 때 S1을 보냈을까? S2를 보냈을까? 그거를 지금 계산한다는 거죠. 그쵸? 요거는 뭐냐면은 Y에 대한 일반적인 디스트리뷰션을 내가 안다라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넣는데 Y는 주어졌기 때문에 저 값들을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밸류가 나오겠죠. 얘는 뭐예요? SM이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Y의 디스트리뷰션인데 거기다가도 나는 이 함수를 알고 있다라면은 함수가 뭔지 알고 있다면 저 1.5, 1.4, 1.7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얘도 밸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금방 말한 대로 기분됐다라면 얘는 하나의 값을 나올 거다라는 거죠. 값을 나오는데 S1일 때, S2일 때, S3일 때에 따라서 달리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나는 가장 큰 이 확률값을 주는 SM을 선택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용어, 이제 데피니션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확률을 뭐라고 하냐면, 이 확률을 A posteriori probability라고 말을 해요. 그죠? posteriori라는 건 after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사후 확률이라고 하나? 우리말로? 아무튼 posteriori, 사후에 y라는 것을 받고 났을 때 무엇이 보내졌을까? after의 어떤 probability라 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SM. 요 SM을 뭐라고 하냐면은 A priori probability라고 말을 해요. priori probability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나의 디시전 룰을요? 디시전 룰은 어떻게 지금 될 거냐면은 여기서 맥시멈 한 이 posteriori probability를 주는 SM을 나는 그걸 보냈다라고 디텍션을 할 텐데 나의 디시전 룰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맥스 M을 주는 것 이것을 계산해서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소리는 뭐하고 같냐면 맥스 요거 대신에 요 posteriori probability를 써가지고 저 베이스 포뮬러를 써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거가 이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사람이라도 이거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분모 텀을 빼버리고 분자 텀만 맥시멈 주는 값을 한다라는 거하고 유예하고 같냐 틀리냐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어때요? 어때요? 문제 없어요? 아니면은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되는데 안 되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 안 하면 넘어갈 거니까. 다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죠. 자, 봅시다. FY의 형태가 아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FY의 어떤 PDF가 Y1 어떤 function of Y1, Y2 N으로 이루어진 펑션이겠죠. Y가 랜덤 베리어블이란 말이에요. Y1, Y2, Y of N이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쵸? 얘네들의 랜덤 베리어블은 Y1, Y2, Yn으로 이루어진 어떤 함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Y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 각각이. 그리고 각각이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라고 한다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1 over root 2파이 각각의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면 시그마 제곱이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서로 곱이 될 테고 n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프로덕트 i는 1부터 n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y i 마이너스 각각의 민값을 서로 각각 곱한 거 이런 형태가 나올 거란 말이잖아요. 그쵸? 뭐 어떤 복잡한 형태의 y1, y2, yn의 함수가 될 거란 말이죠. 그 예제로 내가 가우시안을 경우 이렇게 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fy는 여기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요거를 컴페어 할 거예요. 요거를 컴페어 한다는 것을 이걸로 다시 써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떻게 쓸 거냐면은 자 fy s1 probability of s1 fy s2 probability of s2
해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fy sm probability of sm 요거를 다 계산해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찾아내서 그거가 보내졌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쵸? 거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얘네들 크기를 비교하는데 얘네들은 다 공통인 분모죠. 공통인 건 우리가 빼도 되는 거죠. 계산할 때.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지워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 같다라는 거죠. 그쵸? 만약에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서 한 스텝 더 나가서 equally probable case다 라고 해봅시다. 즉, 뭐 말하냐면은 S1하고 S2하고 모두가 같을 때 얘네들이 각각 n분의 1로 같을 때 많은 경우에 이 경우가 될 거예요. 그쵸? n분의 1로 같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얘가 n분의 1로 같다는 소리잖아요. 이 경우에. 그쵸? 그래서 얘는 이러한 PDF가 주어져 있고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 y1부터 yn 값을 여기를 대입했을 때 값들을 S1일 때, S2일 때, SM일 때까지 다 넣어서 계산해서 걔네들 크기 중에서 가장 큰 거 그거 보내졌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쵸? 이 경우에 그쵸? 자, 다시 또 definition likelihood function 을 뭐라고 하냐면 FYSM 이라고 말을 해요. 저기에서 likelihood function 지금 자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면 log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그래요. 그는 로그 내추럴 로그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거를 log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나의 디시전 룰, 이게 옵티멈한 디시전 룰인데 이 맥스의 그 likelihood function 중에서 가장 큰 m에 따라서 달리해가지고 가장 큰 값을 주는 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가 옵티멀 디시전 룰이라고 말할 텐데 요거는 요거하고 같다. 왜? 로그 함수는 똑같은 인크리징 펑션이고 원투원 매핑이기 때문에 로그를 취하더라도 어떤 거가 맥시멈이냐 그 차이가 전혀 순서가 바뀌지가 않겠죠. 그쵸? 근데 왜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이라는 걸 생각하느냐? 나중에 이것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로그를 취하면 훨씬 더 문제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 예제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아까 여러분들이 잘 말을 했는데yn은 smn 플러스 푸사이 n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n은 1부터 n까지가 있고 n 디멘셔널인 시그널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yn은 뭐라고 했냐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0에서 smn 요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FYN의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 of 루트 파이 n not 2의 마이너스 n not yn 마이너스 smn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거가 뭐냐면 요거는 sm이 보내졌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내졌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인트 PDF는 어떻게 되겠느냐? Y1, Y2 해서 Y
n까지 내가 SM이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조인트 PDF는 어떻게 될 거냐면 각각의 PDF를 곱한 것. 왜냐하면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간단하게 요거를 벡터의 형태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여기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 of 루트 파이 n not 2분의 n승 곱하기 쟤네들을 다 곱한 거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쓸 수가 있을 텐데 요거가 뭐냐면은 봤더니 이거가 likelihood 펑션이에요. 그쵸? likelihood 펑션이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y 값을 받으면 여기를 다 대입을 할 거라는 거지. y 값을 예를 들어 어? 아, 예.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죠. 2분의 n승이 있으니까 루트가 2분의 1이 되니까. 그렇죠? 자. 자, 그런데 예를 들어 y가 4개가 있는데 디메저널리티가 그가 4R이 시그널이어가지고 y1, y2, y3가 예를 들어 1.3, 1.7, 아까처럼 1.2, 1.5 이런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에서 받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디텍터를 DC를 내려야 돼요. 그쵸? 어떻게 내릴 거냐면 저기다 대입을 해볼 거야. 1 of 파이 n not 2분의 n이니까 제곱 n은 4이어서 첫 번째로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4까지 그 다음에 n not y1 y1이 얼마냐면은 y1이 1.3 여기 다 써야 되겠다. 마이너스 n not y1 1.3 마이너스 s mn m1 제곱 플러스 요거를 S1일 때, S2일 때, S3일 때, S4일 때 각각이 여기 S11, S12, S13, S14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원래 시그널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보냈을 테니까 있죠? 그래서 각각 M은 1일 때 S11, 12, 13, 14 이 값을 계산해서 어떤 값이 하나 나오겠죠? 두 번째 M은 2일 때 여기 2를 집어넣어서 이때도 해보면 어느 값이 나오겠죠? 세 번째, 네 번째를 비교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큰 거가 확률적으로 그것을 보냈을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말을 해서 걔로 DC를 내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디시전을 내리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maximum A posteriori 그래서 map decision 또는 map criterion 이라고 말을 해요. map decision이라고. 그렇죠? map decision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maximum m 내가 y가 주어져 있는데 어떠한 SM이 보내졌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가 결과적으로 뭐하고 같았냐면 maximum m 반대로 y를 보고가 아니라 이미 전에 내가 이런 density 펑션을 알고 있다라면 훨씬 더 문제가 쉬워졌어요. 우리가 density 펑션을 알아가지고.
그렇죠? likelihood 펑션을 계산해서 맥시멈 값을 추수하는 거. 그렇죠? 요러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맥시멈 likelihood, 그래서 ML 크라이테리언 또는 디시전 룰이라고 말을 해요. ML 크라이테리언 또는 ML 디시전 룰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디시전 룰. 그러면 맵 크라이테리언, 맵 디시전 룰, 맵 크라이테리언은 언제 ML 크라이테리언이라고 갖게 되나요? 이퀄리 프로버빌리티 때. 즉 이게 같다라는 조건은 언제냐면은 probability of S1 해서 probability of SM이 n분의 1로 서로 같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 팩터만큼 다 곱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여기에다가 이 값에다가 확률이 더 곱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을 4개를, 이 예제를 보면 이거를 1, 2, 3, 4일 때 m은 1, 2, 3, 4일 때 그 값을 넣어가지고 SM1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계산할 텐데 요것이 필요해요? 이거 필요 없죠? 앞에 계산할 때. 그쵸? 이거 필요 없죠? 다 공통이니까. 또 엑스포넨트를 취하지 않고 로그를 취하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겠죠. 저거 중에서 가장 맥시멈을 취한다라는 거는 뭐고 같냐면은 맥시멈 해놓고 마이너스 제 밑에 분모가 다 n낫이기 때문에 n낫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 하면 되냐면 y1 sm1 제곱 플러스 y2 sm2 제곱 플러스 y3 sm, 간단하게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거 똑같겠죠? 저거를 지금 계산하는 거가 엑스포넨트를 취하나 거기다 로그를 취해서 해도 이건 로그를 취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빼버린 거죠. 그쵸? 이렇게 이런 걸 맥시멈 취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보기 싫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미니멈 이렇게. 그쵸? 즉,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리시브드 벡터와 원래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벡터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 예를 들어 PAM의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4R이 PAM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시그널이 여기에 있다. R 값이 원디멘전이니까 원디멘전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S1, S2, S3, S4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디시전 내릴 거예요? 뭐가 보냈을 거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기다 저기 대입하면은 어떤 값이 가장 맵 계산해갖고 어떤 값이 가장 크게 나올 것 같아요? S4. 왜냐면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해 준 거 뭐냐면은 여기서 거리가 얘네들이 가장 미니멈하죠. 맵 디시전 룰을 썼더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AWGN 채널에서 계산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쵸? 이러한 디시전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미니멈 유클리디안 이러한 거리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말을 해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바이너리인 경우를 한번 예제를 들어봅시다. 바이너리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probability of y를 보고 S1이 보내졌을까 S2가 보내졌을까 요거를 비교하겠죠. 이 두 개 중에서 큰 거 만약에 얘가 크다라고 말하면 나는 S1이 보내졌다라고 DC를 내리겠죠. 그쵸? 얘가 크다라고 하면 나는 S2가 보내졌다라고 말을 하겠다 이거죠. 그쵸?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거를 다시 베이스 포뮬러를 써보면은 fy, 그 다음에 여기는 fy s1, 그 다음에 fy, probability of s1, fy s2, probability of s2 이렇게 쓰겠죠. 그쵸? 자, 이거를 여기에 s1, s2. pdf는 포지티브, 넌 네거티브 하기 때문에 캔슬할 수 있고,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fy s2가 fy s1과의 비교 레이시오를 통해서 얘가 크면은 s1, 얘가 크면 s2. 뭐하고 비교를 할 거냐면 probability of s1하고 probability of s2의 이 비교를 통해서 어떤 거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AWG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저거를 각각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 fy s1일 때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바이너리 PAM인 경우에 이렇게 구했어요. 그쵸? 얘네 둘의 레이시오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구해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n not y 마이너스 s1의 제곱 마이너스 n not y 마이너스 s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나누기니까.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이 값을 우리가 편의상 에타라고 씁시다. 에타라고 쓴다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양변에다가 내추럴 로그를 취하면은 이것보다 크면 S1, S2 이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는 n 낫을 이쪽으로 옮기면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를 바꾸면 y 마이너스 S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S1의 제곱 그렇죠? 이것이 이것보다 크면 S1, S2가 되고 여기에 n 낫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라는 디시전을. 그쵸? 더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치